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이제 계속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어떤 그런 보건은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요소와 관련된 이런 어떤 복지 요소로서 어떤 사회 구성원의 모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되어 여기에서는 어떤 영양과 체격,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영양과 체격, 그다음에 건강 관리, 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 영양은 청소년에게 어떤 생존과 관계된 것으로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영양 부분은 청소년 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어떤 직접적이면서도 1차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체격의 경우도 빠른 발달 중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신장과 체중 이런 것들은 청소년의 영양 상태를 우리가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건강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가장 어떤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청소년의 어떤 그런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은 환경의 영향을 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이런 자살 증가는 그들의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 여기에 여러 어떤 그 학교 전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의 가임기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나치게 이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뭘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면 뭐 우울장애로부터 불안장애, 정신병, 품행장애, 뭐 파괴적인 행동, 성격장애, 약물 옴야명 이러한 등의 어떤 그런 장애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장애가 발생이 된다면 제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치료와 예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기에 이 문제 행동과 정신병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이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 심각한 비행에 관한 이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늘어나거나 그다음에 성인기에도 문제 행동과 이 정신병리가 지속돼서 사회의 안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떤 건강과 행복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시기에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회 참여입니다. 자, 현대 사회의 청소년은 자, 이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의 공동체에서 공익에 대한 이 연대 책임,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 연대감 이런 거를 갖고 활동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변하는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한 관계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고 진취적이고 선진화된 높은 생활 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각종 사회적인 이런 어떤 조직 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 활동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교육 이런 것들에 어떤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복지 활동 이것이 사회복지 활동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뭐 불우이웃돕기서부터 그다음에 의식개혁 운동, 뭐 자매결혼 운동, 새 마음 갖기 운동, 그다음에 자연환경보호 운동, 저축운동, 전략절제 운동, 그다음에 농어촌 봉사활동, 헌혈운동, 복지 시설 활동, 봉사활동,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 사회 참여 활동 이 활동을 경험한 성인기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복지 활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은 이 학교에서의 교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활동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이 이러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도 각종 동아리라든지 동아리라는 뭐 각종 여러 가지 어떤 취미 동아리도 있고 그다음에 전공 동아리도 있고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활동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정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이제는 뭐 외국에 나가서도 이제 봉사를 하고 그런 봉사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봉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더 나은 어떤 봉사가 이제 국내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또 뭐 각 다양한 나라에 가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사회 발전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가의 어떤 그런 그 품격, 영향력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유해 환경입니다. 유해 환경. 자, 청소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어떤 유해하고 열악한 사회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90년대 이제 경제 발전 그 발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 발전이 지속되면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이 청소년 유해 이 업소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에 대한 어떤 유행이가 이제 성행한 이러한 이제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60년대 우리가 이제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60년대 어떤 보릿고개를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0년대 민주화운동, 9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70년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갔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경제 발전이 이제 90년대 크게 이제 이루어져 갔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우선 경제 성장이 우선일 것이냐 민주주의가 우선일 것이냐 경제가 우선이냐 민주주의가 우선이냐 그 시대에는 뭐가 우선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우선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민주주의하고 경제 발전이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또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양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동시에 발전해왔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보다는 경제적인 것이 우선됐기 때문에 이 경제 발전을 우선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약간 좀 처져 있는 그런 측면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국회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아쉬운 면에서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이면에는 이런 어떤 그런 유해 환경 요소가 성행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인들의 어떤 유흥을 위한 어떤 유해한 사회 환경은 청소년들을 자극하게 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불량화라든지 어떤 비행화를 유발하게 대한 이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현대 사회 환경은 현대 사회 환경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위험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의 유해 환경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는 뭐 성인 유흥식품 접객업소뿐만 아니라 뭐 숙박업소, 어떤 무도장애 퇴폐, 어떤 풍조, 뭐 성착취물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연극과 방송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어떤 가익 노출, 그다음에 사치성, 그다음에 뭐 자극적인 어떤 자태, 은어와 조어, 공연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퇴폐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쭉 오면서 청소년에게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무기라는 행위, 그다음에 이제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현대사의 청소년에게 이런 부적절한 위험 요소가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에서는 뭐냐면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의 어떤 위험한 환경으로 이 노출은 이제 가속화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900 우리가 이제 그 90년대 말에 이런 어떤 청소년 보호과 보호법,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이제 그런 청소년 보호 대책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도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유해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절되지 못하고 그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와 사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이제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이런 어떤 유해한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막는 것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말해서 힘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육적 차원의 어떤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 역할. 그래서 가정과 사회 역할이 반드시 병행될 때 이 학교 교육도 또 이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는 뭐로 있냐면 속담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라는 건 여기는 학교도 있고 뭐 사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학교와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가야 할 때 한 아이가 온전히 키울 수 있다는 거, 온전히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그 청소년의 복지 영역입니다. 청소년의 이런 복지 영역에서 이런 청소년의 근로는 자,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저렴한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의 노동력은 어떻게 돼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보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로 청소년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이전처럼 이 전업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 청소년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제 그 야간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산업체 고등학교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났던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이런 어떤 근로 경험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이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뭡니까? 자, 근로는 청소년의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어떤 그런 직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성과 책임성,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근로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 증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인과의 접촉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어떤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돈과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근로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생겨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청소년기 이런 것들을 청소년기 어떤 근로 경험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기는 자, 근로하는 청소년들은 자,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큰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이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심리적으로 어떤 정서적 발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인 것은 뭐 대인기피증과 이제 우울증이 유발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근로 현장에서 이 성인 문화를 일찍 경험함으로써 어떤 청소년의 행동 양식에 벗어나는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에게 과도한 근로는 어떻게 돼요? 학업이라든지 이 또래 관계에서 여기에서는 또 이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학교 부적응의 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기의 근로 경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긍정적인 것만 있다고 해서 또 계속 할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해서 계속 안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으로써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런 요소가 또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또 그런 것들 대안도 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청소년 복지 영역에서 청소년의 근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평균 청소년 고용률은 평균 이제 OECD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청소년 고용률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15세에서 이제 20세가 이제 42.2%,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42.2%인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고용률은 어떻게 되냐? 26.2%.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고용률이 좀 낮죠.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관련해 봤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어떤 근로 의욕이라기보다는 근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비용은 아직까지도 낮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청년까지 이제 가잖아요. 청년까지 가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나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제 뭐 청년만 되면 이제 본인들이 뭐 다 이제 학교 들어간 학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지출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한 경우가 있죠. 어떤 부모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의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보완이 이제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하여튼간에 26.2%에 해당된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15세, 19세 청소년의 어떤 경제활동 참관율을 보면 우리가 청소년을 보면 7.6%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의 50% 정도가 이제 어디서 일을 하냐 하면은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는 음식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뭐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주유소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동 뭐 이제 주유소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음식점,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 그다음에 이제 뭐 PC방,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탈출을 하고 뭐 부모한테 탈출을 하고 뭐 집을 나가고 이런 학생들 다 보면 뭐 주유소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최저 임금을 어떤 면에서는 보장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에 여기 이제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상 여기에선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18세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근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취직에 대한 어떤 인허증 이것이 있어야 되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어떤 후견자죠. 이 동의서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본인이 직접 어떻게 돼요? 근로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로하지 못한다는 거는 단 뭐냐면 본인 합의에 따라서 일을 1시간, 주당 5시간 연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근로를 할 수 없고, 이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이제 최저시급을 이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러한 법적 기준을 두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 현장, 이 근로 현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성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성인들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제 차별과 이 착취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어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이제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정말로 낮은 급여를 받고 이제 계속 혹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근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 경험하는 이제 부당 대우는 뭐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급여 지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지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초과 업무라든지 노동계약서를 미작성을 하고 추후 급여 삭감을 하고 이제 폭언과 폭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근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에서 이제 기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청년, 그다음에 어른으로 청년으로 성장, 청년 그다음에 장년으로 성장하면서 이 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언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근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법들이 많이 바뀌면서 근로에 대한 것들,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장들, 그다음에 보호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고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90% 이상의 청소년의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근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 부정이라든지 문제로 낙이 찍는 이런 사회적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무식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것들 할 게 있어서 특히 학교밖 청소년이 이 근로를 할 경우 부정적 시선은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청소년 복지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다가갈 수밖에 없다,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근로는, 자,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도하는 시기고,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두고 이제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에 적극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입니다. 자, 청소년 기에는, 여기 청소년 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생물학적, 그다음에 인지적, 그다음에 정서적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이성 이런 등과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여기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는 진로 문제를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 이러한 어떤 진로 문제는 청소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것이지만 자아 중심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이 겪는 문제로 이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이 상담으로 이제는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상담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한 어떤 보편성을 알아가게 함으로써 이제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 시군 단위에 이제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이제 23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안전망을 우리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인 이제 청소년 동반자 운영, 그다음에 긴급 구조 및 이제 일시 보호 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바른 어떤 그런 시민으로서 이제 육성해 가는데 이런 어떤 그런 상담 복지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상담,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놀이 치료, 그다음에 또래 상담 사업, 그다음에 학부모 사업, 이런 어떤 봉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등을 실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입니다. 뭐 찾아가는 상담, 활동적인 프로그램 형식 이런 것들을 진행되고 있고, 뭐 전화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24시간 청소년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도 이제 우리 이제 군 복지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담소를 운영해서 군에서 이제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상담 전문적인 과정을 가지고 해서 군에 가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요소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향상되고 많이 발전됐지만 아직까지도 아동과 관련된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어떤 복지 문제는 조금 더 보완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더욱더 세밀하고 촘촘한 이런 복지 제도가 운영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의 개념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복지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군대에서도 우리가 들어오는 후배들, 우리 이제 후배들을 잘 또 상담하고 지도해서 또한 군복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한 시민으로서 정말 당당히 사회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인격체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그런 훈련 과정 속에 또한 여러 가지 군대 생활하는 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과 노력이 또한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변화됐지만 그런 변화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가 더 발전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활기차고 그런 어떤 병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강의 듣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또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여러 번 이제 뵙게 돼서 너무 또 여러 가지 어떤 쉬었지만은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잘 강의 잘 들으시고 또 하여튼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